패러다임의 전환. 수직이 아닌 수평. 자, 이거는 예시를 들고 갈게. 예시를 안 들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에요. 자, 이것저것 예시를 들어볼게. 자, 첫 번째 예시야. 제가 03학번이거든요. 여러분 몇 년생이죠? 10년. 뭐라고요? 10년. 2010년생이야? 예. 아, 맞네. 그럼 나는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고 있을 때 너네는 전병 빨고 있었던 거잖아. 야, 씨, 그렇게 세월이 흘렀나? 와, 진짜 세월 빠르네. 진짜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진짜 훅 가는 것 같다, 시간이. 03학번이요, 03학번. 이때는 한 반에 한 60명 있었고, 17반. 전교생 3,500명 정도 됐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 진학률이 97.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내가 고3 때는. 그리고 수시 이런 거 없었어. 다 정시야. 왜냐면, 굳이 수시 모집을 할 이유가 없어. 정시 모집으로도 학생 수를 다 채울 수 있었거든, 대학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시 제도가 발달한 게 애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애들을 끌어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수시 모집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정시 모집으로 가는 게 사실 더 객관적인 거죠. 그렇잖아. 수시 내신은 다 주관적인 평가인 건데. 됐고, 이때는 대학 진학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학 성공론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체는 없었지만 이거를 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대학만 갔다 하면 우리 무조건 성공이다. 좋은 데만 가라. 나오는 순간 넌 무조건 부자로 살게 될 거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얼추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정말로. 아직까지는 내 나이대 애들을 보면 정말 좋은 데를 나온 친구들은 정말 잘 살고 있고요. 대학에 좀 레벨이 많이 떨어지면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정말 그래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몇 학번이죠? 30학번인가? 아닌가? 29학번인가? 헷갈리네. 26이라고 할게, 그냥 헷갈리니까. 26학번, 6학번. 발음도 안 돼, 26학번.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대기업 자료에 의하면 62% 정도 되더라. 대학 진학률이. 62%.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야. 요즘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대학 무용론. 뭔 뜻이죠? 가면 뭐하냐, 취업도 안 되는데. 오해하지 마, 얘들아. 근데 이 대학 무용론이란 건 다시 말해서 이런 느낌이야. 정말 쓸모없단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 당연론이,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니? 대학 가는 건 이제 당연한 거야, 그냥. 그거 말고 뭔가 더 해야 돼, 성공하고 싶으면. 예전에는요, 대학만 가도 그냥 무조건 성공이야. 딴 거 안 해도 돼. 이젠 대학을 가서 뭔가를 더 해야 성공한다고요. 그냥 대학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학만 가서 뭔가를 하는 건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학 무용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이거. 대학 가도 취업이 안 되는데 대학 가면 뭐해요가 아니라고, 여러분.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함과 동시에 뭔가를 더 해 나와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정도로 계속 살아가게 될까?
거의 지금 정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이 끝난 나라야, 얘들아.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해? 모든 게 다 세계 1등인데, 그잖아. 모든 게 다 1등이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빠른 나라 있어? 없잖아. 우리나라보다 성형수술 잘하는 나라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이 끝난 나라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조금씩 발전하겠지.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긴 거야.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계속 고도 성장할 시기거든요. 미친 듯이. 1년에 20%씩.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학만 나왔다면 어디 전무, 어디 부사장, 어디 사장으로 가는 거지.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였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자회사 있었죠. 뭐 선대 뭐 건설 생기고 생명 생기고 뭐가 생기고 어디 나왔대? 서울대 나왔대? 그럼 너 사장으로 가. 너 어디 나왔대? 너 부사장 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 성공인 거야. 근데 지금은 이미 발전이 끝난 나라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대학 가면 뭐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대학을 가서 뭔가를 더 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뭔가는 이제 네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학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동아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돼. 난 대학 가서 내가 어떤 놈인지 정확히 알게 됐어. 나도 몰랐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왜냐면 나도 공부만 했거든.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한 거야, 나도. 뭘 좋아하는지 몰라. 대학 가는데 내가 이 컴퓨터는 이게 재능이 없네. 안 돼, 잘. PPT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해와라 이랬는데 안 만들어줘. 그러다 가위바위보를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내가 졌어, 발표.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발표를. 우리 땐 발표 그런 거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가슴이 막 뛰는 거야, 막 두근두근. 어떡하지? 좋겠다. 딱 섰는데 편안한 거야, 마음이. 그래서 별말 안 돼. 애들이 막 웃어, 날 보고. 와, 이거구나. 나의 재능이 이거였구나. 대학 가서 저는 제가 관종인 걸 알았어요. 대학을 안 갔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항공항에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대학 가서 내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잘 들어. 쓸데없는 말이 아니야. 이거 다 연결되는 말이야, 이거 지금. 물어볼게. 그러면 대학 성공론이 맞는 거야? 대학 무용론이 맞는 거야? 둘 중에 어떤 이론이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확하죠. 내가 살던 시대에는 대학 성공론이 맞지. 내가 살던 시대에는 대학 무용론이 틀린 말이지. 맞지? 근데 지금은 대학 성공론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일 수도 있죠. 그쵸? 뭐가 맞는 말이죠? 대학 당연론, 대학 무용론이란 말이 맞는 말이죠. 지금 시대엔. 이게 뭐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패러다임이 뭐죠?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이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즉,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시대가 풍미했었던 이론 자체가 바뀌었다.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질문이야, 이게. 말을 일장연설했지만. 적는다. 패러다임의 정의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틀. 자, 이제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수직이 아닌 수평. 대학 성공론이 중요해? 아니면 대학 무용론이 중요해? 이건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 이건 수직적 개념인 거예요.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얘는 얘보다 못한 거야. 이건 수직적 개념인 거야. 얘가 더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해가 아니라는 거야,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그 시대에 중요했지만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약속한 이론 자체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내가 살던 시대엔 대학 성공론이 중요한 이론이 맞고요. 지금 시대엔 대학 당연론이 맞고요. 이게 무슨 전환이에요? 이게 수평적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 이 지문에서는 틀렸다가 맞아, 다르다가 맞아? 다르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말에 틀렸다 다르다는 정말 다른 표현이잖아. 틀린 건 이건 잘못된 거고 다른 건 진짜 다른 거고요. 즉 수직으로 가면 얘는 어떤 뉘앙스냐면 틀렸다 잘못됐다가 돼야 되고 수평으로 가면 얘는 different로 가야 돼. 예시를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이해된 것 같으니까 굳이 많이 들 필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들어볼게. 혹시 이해 안 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예시 여러 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더 들으면 될 것 같아. 과학 지문이니까 과학 예시를 들어볼게.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천동설. 예 맞아? 지구중심설. 무슨 말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다. 이거에 맞서는 이론이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은 뭐죠? 우주중심설, 즉 지구가 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뭐가 맞는 거야? 지동설이 맞는 거야. 그럼 1500년대, 1400년대 때는요. 그땐 천동설이 맞는 이론이었던 거예요. 이걸 수직적 전환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이건 수평적 전환이라고. 천동설이 맞았던 시기에는 그 천동설 안에서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었던 것이고 지동설이 맞았다라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젠 지동설 안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쌤 그럼 천동설이 중요해요? 지동설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이론이죠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이 맞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겁나 많이 맞았거든요. 쌤한테. 학교 쌤한테. 수학을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맞았냐면 이 교복 바지에 피가 줄줄 새가지고 나올 정도로 맞았었어. 허벅지를. 당구채로. 그때 그 체벌은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그 당시에는 맞는 이론이야 그게. 왜?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거든.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들 어떤 놈이 우리 아들 때렸어. 절대 그렇지 않아. 가는 순간 엄마가 다 이런 소리 해. 잘 맞았다 씨. 또 뭘 잘못했어?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잠깐. 저 새끼 죽이자 오늘. 그럼 체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은 하면 안 되지. 그 당시에는 해도 되는 시기라고.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는 거야. 조병기 아저씨라고 뭐 실명 이론에도 거론이 괜찮죠. 어차피 우리 아빠 친구인데 지금 연락 안 되니까. 그 아저씨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아줌마 부인, 아저씨 부인 이름이 이미숙이었거든. 아직도 기억나. 그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영준아 담배 냄새 너무 좋지 않니? 내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식이었어. 여러분 지금 집에서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상놈이지 그치? 상놈이야. 그런 상놈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야. 그 당시에 집에서 담배 폈던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고 지금은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 근데 이게 영어로 읽으면 매우 어려워 이 문장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최대한 머릿속에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는 거야. 간다 이제. 첫 문장부터 어려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쿤 씨는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그 틀 속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과학은. 늘 이런 말을 하는 분이야. 우리의 명제. 자, 명제란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명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풀어서.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진리값을 명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맞냐 틀리냐를 말하는 진리값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명제란 말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 이론이 맞는 거냐? 이 이론이 틀린 거냐? 이걸 말하고 싶어서 명제란 말을 집어넣은 거야. 맞냐 틀리냐. 세상에 대한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는 진리값을 구하는 명제는 are embedded.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온다. 그 명제는 깊이 박혀 있어. 자, 어디에 깊이 박혀 있냐면 그렇지. 여기에 박혀 있어야 돼. 어디에? 패러다임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명제는. 자, 이해돼야 돼. 대학 성공론. 패러다임
안에 박혀 있는 거 맞죠, 그쵸? 그 안에서 대학 성공론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라는 거야. 이 뜻이야, 이게.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동격이에요. 상호작용한 거야.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이잖아. 인터랙션. 뭐가 상호작용한 거냐면 interrelated commitment. interrelated 뭔 뜻이에요? 상호간에. 상호간의 약속이 상호작용한 거야. 봐봐. 2003년에 98.2%까지 갔다 그랬죠, 제가. 대학 진학률이. 여러분, 그거 뭐 한 거예요? 서로 약속한 거야. 뭘? 우리 대학만 가면 성공하니까 우리 다 대학 가자. 서로 약속한 거라고, 그게. 다 대학 가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 없이. 뭐에 대해서 약속하냐면 특정 이론에 대해서. 자, 제가 예시로 든 특정 이론. 뭐로 될까요? 대학 성공론. 만약에 대학 성공론에 대해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했으면 약속을 했을까? 약속을 안 했겠지. 대학을 안 가겠지. 여기 컨셉션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시고 understanding이라고 바꿔서 쓰시기 바랍니다. understanding. 어떤 이해를 약속하는 거냐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약속하는 거예요. 잘 봐. 제가 지금 어떤 주제를 들이대고 있죠? 대학 성공론이요. 여러분, 대학 성공론 한번 이해해봐요.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예요? 아, 서울대 가면 나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네. 맞지? 나 만약에 지방대 가면 되게 힘들게 살겠네. 이거 맞지? 이게 대학 성공론에 대한 이해 맞지? 그치? 이거 뭐 한 거야? 약속한 거야. 동시에 메소드가 뭔 뜻이야? 메소드. 방법이죠, 방법. 방법론적인 관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야, 우리 대학 성공론에 대해서 서로 약속하자란 말을 안 했겠지.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지, 이미. 야, 그럼 우리 대학 성공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 한번 해보자. 서울대 가면 잘 산다는 거지. 반대로 지방대 가면 못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방법론적인 관행에 대해서 약속을 한번 해보자. 대학 성공론. 다시 말해. 서울대를 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론적인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인강을 들어야겠죠.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또는 문제집 삐까뻔쩍한 거 좀 풀어야겠죠. 스터디 카페 등록해가지고 열공해야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약속하자. 집에 가서 12시간씩 자면 돼. 아, 그렇게 방법론적인 관행을 할 건 아니잖아. 잠을 줄이라고 하겠지, 오히려. 인강도 듣고 학원도 가고 문제집도 풀자. 자, 미리 말하면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Lovely Network부터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구간은 아니야. 근데 선생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뭘 이렇게 일장연설해요. 답답하잖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문장. 그럼 1번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뭐니? 세상에 대한 명제는 어디 속에 있다? 패러다임 속에 있다. 즉 세상에 대한 뭔가가 맞냐 틀리냐는 뭘 봐야 돼? 그 패러다임 뭔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 과학자들이 연구에 착수를 하게 될 때는 그 과학자들은 연구에 착수를 이렇게 해요. 자, 느낌 봐야 돼. 어디에 사냐면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어디에 사는데?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를 한대잖아요. 무슨 말이니? 한 시대를 풍미했던 틀이 있어야 그 속에서 연구가 가능한 거야. 반드시 패러다임 속에서만 일을 해야 돼. 이게 쿤 아저씨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Undertake research.
18회 갔더니 예를 들면 서울대 독일어과를 5명 보냈고요. 연대 공대가 3명 갔고요. 예를 들면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등등등등등. 심지어는 가장 정확한 측정조차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어떤 예시를 들었죠? 스펠 가니까 서울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거 지금 측정한 거죠, 그렇죠? 이거 오로지 합리적인 거야. 어디 속에서 합리적인 거예요? 패러다임 속에서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서울대 몇 명 가고 연대 몇 명 가고 고대 몇 명 가고 라는 측정은 왜 한 거야? 대학 성공론이 있기 때문에 그 속 안에서 측정을 한 거지. 그 대학 성공론이라는 패러다임이 없다면 서울대 몇 명 가고 연대 몇 명 가고 고대 몇 명 가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 측정 같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정은 패러다임 속에서만 오로지 말이 되는 거야. useful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럼 1번, 2번, 3번 문장 계속 하고 싶은 말 뭐야? 패러다임 속에서, 패러다임 속에서, 패러다임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계속. 4번 문장 별표. 매우 어렵다, 여기. 26년 3월 고1 모의고사 중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직역을 해볼게. 예를 들면 look into microscope, 현미경 안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너한테 tells you nothing, 아무것도 말을 안 해줄걸? 만약에 네가 사전에 그 도구의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그리고 네가 뭘 봐야 하는지를 모르면 네가 현미경 안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그럴듯하면서도 또 애매하죠, 그렇죠?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일단 다 적어볼게. 들여다 본다고 해도 이런 느낌으로 가. 의미가 없어. 자, 이런 예시야. 잘 들어. 자, 제가 서울대를 갔어요. 아니, 서울대를 앞을 간 거야, 그냥. 서울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앞을 갔어. 자, 서울대 앞을 갔더니 오우씨, 뭐야 이거. 여기가 서울대야? 오, 졸라 크네. 여기 법학관 어디에요? 버스 타고 20분 가셔야 되는데요. 안 갈래. 거기 가서 뭐 해야 돼? 서울대가 뭐라고?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여러분, 나는 대학 성공론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보고 있니? 밖에서 보고 있니?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였지. 20분 버스 타고 내가 거기서 뭐해? 서울대가 뭐라고 나한테? 여러분, 나한테는 지금 서울대가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난 패러다임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학 성공론이라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백날 서울대 가봤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봐봤자. 근데 나는 대학 성공론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보는 놈인 거야. 갔어. 야, 난 걸어서 가볼래. 걸어서, 야, 서울대 뭐 있는지 난 좀 다 봐야겠다. 밥도 좀 먹고. 이게 느낌이 다른, 완전 다른 거야, 느낌이. 패러다임 속에서 보냐, 패러다임 밖에서 보냐가 이 느낌이 완전 다른 거야. 네가 서울대를 맨날 들여다봐도 너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만약에 네가 사전에 서울대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고 네가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면 너 맨날 서울대 들여다봤자 너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서울대의 특징이 뭐죠? 대학 성공론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보면 이 서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전교 1등만 오는 학교, 맞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들어만 가면 부자로 살 수 있는 학교.
아무나 못 들어가는 학교. 와, 이거잖아. 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 서울대라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를 봐야 아, 역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내가 좀 추가할게. 말을 조금 더. 백날 어디를? 서울대를. 네가 서울대 특징에 대해서 모르면 1등 학교, 최고, 제일 등등등.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그리고 이건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죠. 뭘 보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보고 있죠? 대학 성공론이요. 그냥 나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백날 들여다봐봤자 너한테 의미 없어. 만약에 네가 서울대가 1등은 최고의 제일이야 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고 네가 대학 성공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볼 생각이 없으면 네가 백날 서울대 들여다봐도 너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문장이.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넣어서 읽으세요. 그래야 훨씬 이해가 잘 돼. 그냥 이 문장 자체로 읽으면 잘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오랜만에 또 해보자. 콜. 자, 콜은 무조건 몇 형식이라고 했죠? 무조건 5형식이야.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5형식이야. 그럼 콜은 능동일 때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콜 뒤에 명사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죠? 앞에 what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쵸? 이게 보여야 돼. what이 있으니까 뒤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왜? what은 뒤에 명사 하나를 먹어 치워주니까, 여기에. 여기에 목적어 빠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major progress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자, 동사는 이쪽이야. 이렇게. 자, 이제 끝났어. 어려운 부분 다 끝났어요. 그러니 과학에서 우리가 중요한 발전이라고 부르는 건 잘 봐. not a movement. 이동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아니냐면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아니야. 이건 어떤 이동을 말하는 거야? 수직적 이동을 말하는 거지. 얘가 더 정확한 거야? 얘는 덜 정확한 거야. 이건 수직이라고. 덜 정확한 거야? 더 정확한 거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는 안 돼.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덜 정확하고 이런 건 없어. 오히려 대신에 또 봐야 돼 저거. 오히려 대신에 동의어 뭐야? instead. 그럼 5번, 6번 내가 붙여서 읽어볼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건 수직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지. 그리고 제가 레널디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제라 그랬죠, 여기가. 나왔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뭐니? horizontal shift. 무슨 뜻입니까? 수평적 이동이란 거죠. 자, 단어 또 바뀐 거 확인해봐. 위에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movement를 썼고, 아래는 뭘 썼죠? shift 이렇게 쓴 거예요, 단어. 수직적 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학적 중요한 발전이라고 부르는 건 수평적 이동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A에서 another. 뭐로 바뀐 거죠? B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냥. 즉, 대학 성공론에서 대학
당연론으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결국. 토머스 쿤 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왔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 과학자는, 즉 패러다임이 전환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sees differently. 제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어떻게 본대요? 다르게 본대잖아, 그래. differently. 다르게 본대잖아. 잘못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야. 방식하고, 어떤 방식하고? 그가 이전에 봤던 방식하고 다르게 볼 뿐이다. 이젠 대학 성공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학 당연론이라고 그냥 볼 뿐이다. 둘 다 맞는 이론이다. 그 시기에 따라 중요성이 결정될 뿐이다. 여기까지 38번.